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오늘은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발간한 책이죠. 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3년입니다. 2023년 버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는 사람과 사물 현실을 대체하는 뉴 노멀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코트라에서 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재밌었던 항목들, 재밌었던 아이템들 한두 개 정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코트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무역진흥공사라는 곳이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서 각국의 이제 무역관들이 있습니다. 파견 보낸 한국인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현지 채용한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세계 각지에 계신 무역진흥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사한 이제 그 나라에서 떠오르는 혹은 봤을 때 흥미로운 것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약간 칼럼식으로 짧게 떠가지고 그 내용들로 이제 엮어진 책이고요. 몇 년째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발간을 한지.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봤고요. 이게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코트라 사이트에서 뭐 리서치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엮은 부분, 책으로 네네. 내서 아마 네. 엮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이 책에서 다양한 이제 트렌드죠. 이런 기술 트렌드, 스타트업들이나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소개를 하는데 네. 크게 이제 메타버스, NFT, 로봇, 뭐 에너지, 푸드, 기술, 뭐 3D 프린팅 등등.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소셜 측면의 이제 그런 아이템들 네. 소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트라가 아마 이런 책을 쓰는 이유는 이제 뭔가 한국에서 수출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리서치를 기반으로 더 이제 사업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쵸, 그쵸. 전반적으로 되게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좀 분야가 엄청 이제 깊이가 깊진 않은데 분야가 네. 굉장히 넓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로 네네. 그 블록체인 관련된 네.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금융을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는데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원래 뭔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아마 제3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뭐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런 곳들에 보통 계좌, 은행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금융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네. 뭔가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흔치 않은데 이제 꽤 오랜 기간 캄보디아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2017년 그 전부터도 투자를 많이 해서 캄보디아에서 바콩이라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바콩.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리고 캄보디아의 리엘화라고 하는데 네네. 리엘화의 사용률이 높지가 않고 아무래도 달러 의존도가 높았다고 해요. 좀 불안정한가 보네요, 리엘화의 가치가. 네, 그죠. 보통 이런 불안정한 나라들이 달러를 그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도 뭐 계좌 보급률도 높지 않았고 사실 리엘화, 그 캄보디아 리엘화도 많이 사람들이 쓰질 않았다고 해요. 통화로의 기능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바콩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캄보디아 리엘화를 더 많이 사용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네네네. 덕분에 이제 결제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네. 하고 하면은 한 2017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분산 원장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정부에서. 되게 그리고 빨리 한 거 아니에요, 2017년? 그죠? 꽤 빨리 했죠. 네. 네. 물론 블록체인 자체가 나온 게 꽤 되긴 했지만 2008년 이후라서 네.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걸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는 되게 유의미한 거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에 이제 사용했던 시스템은 일본의 소라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이퍼렉저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을 했다고 해요.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거든요. 보통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거래소나 공개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이제 그냥 프라이빗하게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기술인데 네. 그걸 채택을 해서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시기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19년 하면은 딱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그 시기 때 이걸 되게 사람들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퍼블릭 블록체인 화폐와는 달리 마이닝에 의존을 하지 않고 어차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을 이제 분산 원장으로 서버에 기록을 남기고 거래 완료 기록을 남긴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요. 네.
이제 이 바콩 시스템은 오픈 API를 통해서 서비스 업체가 매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고요. 아,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수수료를 그냥 안 받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은 네네.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보통의 그 가스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건 아무래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가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뭐 이게 없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긴 하니까요. 도입을 일단 네. 시켜야 되는 네. 단계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고, 이제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은행들, 개인들은 이제 각 통화에 맞게 캄보디아 리엘화를 달러랑 별도로 보유를 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플러스에서 사실 블록체인 플러스에서 QR코드로 더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은행간 이치할. 어쨌든 QR코드로 찍어도 이게 기록이 블록체인으로 남기면 되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래들을 분산으로 기록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개인 식별 정보는 또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이게 금융기관에 따로 저장이 되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모든 거래를 이렇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걸 어쨌든 매칭을 하면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이게 따로 분산을 해서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보안성 측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 거죠. 네. 프라이빗이니까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는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에서 볼 수가 없고 네네네네. 네. 그런데 또 이제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돈 세탁이나 안 좋은 용도로 사용한지는 또 파악을 해야 되니 이걸 그쵸. 따로 저장해서 이걸 뭔가 조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도록 한다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활용을 함으로써 사기나 뭐 하드웨어의 문제, 뭐 위변조, 사이버 공격이나 등등 이런 가능성도 좀 낮췄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은행들, 기관들, 민간 은행들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지 은행과 금융기관 한 37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거의 다 참여한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계 은행들도 그 캄보디아에 있나 봐요. 오. 네,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국민은행 또 참여를 했다고 하고. 신기하네요. 네. 그 외에는 뭐 푸놈펜 상업은행 등등등 참여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뭐 잘 활용을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또 안전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아예 이런 결제나 이런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블록체인으로 세팅을 하면은 정말 좋은 유즈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무에서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백지 상태에서. 네, 그럼 그렇죠. 오히려 더 쉽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한국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만약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금융사들의 반대가 아, 일단.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금융사나 결제 관련된 뭐 피지 업체나 뭐 카드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본인들도 만약에 블록체인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같이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캄보디아가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 QR 결제를 많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QR로 시작을 한 것처럼 네. 신용카드가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캄보디아에서도 이게 워낙에 그냥 계좌를 오픈하신 분도 없고 시작이 없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블록체인을 세팅을 해놓은 게 오히려 좀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냥 중간 단계를 건너 뛰어버리고. 네. 네. 이럴 땐 또 오히려 인프라가 깔려있는 게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한국 업체 우리가 뭔가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예 제3세계에 가서 이런 시스템을 세팅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뭐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네. 아프리카는 중국 쪽이 좀 영향력이 클 것 같긴 한데 아, 네. 네. 많이 클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네. 이런 동남아나 이런 곳들에서 뭐 기술 지원 맞습니다. 같은 걸 해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기회가 좀 열려 있지 않나? 반드시고 이제 굳이 어려운 한국 시장에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인의 기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네.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쓰신 거겠죠? 네, 그쵸.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유즈 케이스가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읽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재미있게 되게 읽었고. 네, 저도 이
이게 제 아이템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외에 이제 또 하나 더 재밌게 읽었던 파트는 네네. 스마트 타투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이거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스마트 타투가 뭐냐면요. 사실 헬스케어 측면이죠. 네. 네, 이거를 피부에 스마트 타투를 이제 붙이거나 어떻게 해서 접착을 해서 네네. 나의 이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있다고 이제 발전을 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칩 같은 그런 거를 붙이는 느낌. 네, 그냥 그 피부에 그냥 붙여도 되고, 그죠? 칩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그 뭐 애플워치나 그런 워치들이 우리 뭐 심박수나 이런 거 측정을 하는 걸 좀 더 고도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특히나 이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나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쵸. 이슈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걸 모니터링 할 때 유용한 것 같고요. 더말 어비스라는 미국 회사였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회사가 만들고 있고 테스트를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액의 뭔가 당 수치, 포도당 수치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혈당이나 뭐 산송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보여주고 신기하다.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도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데이터가 되게 연속적으로 잦은 주기로 쌓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예 그냥 피부에 맞닿아서 이게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네네.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큰 건강상으로는 큰 이슈가 없는 타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접근이 가능해서 몸속의 대사 과정 같은 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신기하네요. 있다. 네. 이게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워치 같은 거는 뭐 까먹고 안 찰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타투로 아예 해버리면 아예 있으면은 뭐 불편하지도 않겠죠. 그죠. 까먹을 일도 없으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그래도 그동안 뭔가 들어봤던 헬스케어들 중에 되게 신박한 네, 저도 신박했던 것 아이템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아마 미국 회사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회사들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뭐 물론 제약이나 이런 쪽은 한국 회사도 좀 많긴 하지만 이런 실제로 기계나 이런 쪽에는 좀 저희도 취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곳에 도전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더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병원이 너무 잘 돼 있나 한국은.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의 접근성이 너무 좋고 네,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런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뭔가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네, 그죠. 뭐 아파도 병원을 안 가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타투가 더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의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이후에 치료를 하는 걸 중점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도 하니까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징후가 보이면 그때 이제 조치를 취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이제 거죠. 예방의학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더 뭐 확장이 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한국 시장 말고 더 큰 시장으로 우리 스타트업들 나아갔습니다. 거의 지금 종교인데 종교? 네.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시기 때문에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앨리스는 더 뭔가 네.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좀 쉬운 약간 걸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좀 더 와닿는 이런 아이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요즘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조리 로봇 이제 F&B 업장에서 네. 요리를 직접 봤어요. 해주는 네. 그런 로봇들이 로봇 팔이죠, 팔? 네. 로봇 팔들이 많이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로봇 커피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많죠, 네. 요즘에. 사람보다는 느리긴 한데 아, 그쵸. 네, 메뉴도 되게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맞아요. 선택 가능하긴 한데 솔직히 맛이 가끔 먹으면 맛이 없기도 해요. 근데 가격이 좀 싸고 네. 그리고 24시간 돌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일단 아직 초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오 뭐야 사보자 약간 이렇게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샀는데 이런 로봇이 있길래 이제 네. 마침 책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에 식당들이 좀 영업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종업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식당들이 폐점하고 운영 축소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엔데믹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시 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플러스 물가도 너무 올라가지고 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빙 로봇, 조리 로봇 같은 것들로 업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이 떠난 공백을 채워보자. 약간 이런 니즈가 좀 생기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결근을 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퇴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저녁 늦게 주말에 일하시면 추가 근무 수당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그쵸. 인사적으로. 로봇을 쓰면은 약간 그런 고충이 해소가 된다. 약간 이런 좀 니즈들이 좀 있어서 슬슬 이제 실제로 도입을 하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제 예전엔 로봇이 되게 비쌌다면 이제 이런 로봇을 도입하는 비용이 많이 싸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가격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는 올라가고 로봇 도입 비용은 싸지니까 이제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자동화 발전 협회라는 곳에 따르면은 21년도에 북미 지역 로봇 주문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하고 아마 이거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업장에서도 로봇이랑 사람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큰 F&B 대기업들이 이런 식음료 로봇 회사들을 인수도 많이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바리스타봇이라는 브리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 대금이 49억 달러 한화로 하면은 약 6조 정도 엄청나죠? 네,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스파이스라는 이제 MIT 졸업생 4명이 창업한 요리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로보틱 주방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도 샐러드 체인인 스위트 그린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갔습니다. 약 5,070만 달러에 원화로는 66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 이제 인수를 해갔고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회사는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미국 회사 베어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나는 국내 로보 아르테라는 회사고요. 미국의 회사들 이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이런 상업용 주방 로봇들, 뭐 햄버거 만들어주는 미소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있고 피자 만들어주는 뭐 피크닉이라는 회사들도 있는데 베어 로보틱스를 가져온 거는 여기가 한인 창업 회사입니다. 네, 맞아요. 베어 로보틱스에서는 서비라는 서빙 로봇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님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9학번이시고 미국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뭐 인텔, 구글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2016년에 실리콘밸리에 뭐 강남 순두부라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를 인수를 했는데 직원들이 좀 많이 서빙하시는 직원분들이겠죠 아마? 많이 그만두셔서 항상 뭐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인력난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로봇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이 로봇 베어 로보틱스를 시작하시게 됐고 실제로 시작하시고 나서는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순두부집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일을 좀 챙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서빙 로봇은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없어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가 있고 한국이 좀 이런 소량 다품종 로봇 생산에서 제조 역량이 좀 뛰어나다. 우리 제조 강국이니까. 그래서 생산은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가 카메라와 라이다라는 레이저 센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빙을 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어요. 1,450억 정도 많이 받았고 뭐 유명한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받았고 이미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들 레스토랑 체인 같은 데나 자영업자 영업장 등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KT가 이 회사의 투자사거든요. 그래서 KT에서도 AI 서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KT 엔터프라이즈에서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혀 몰랐네요. 저도 이거를 찾다가 알았는데 보면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얼만가 보면 임대형이 12개월 약정이면 한 달에 95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랑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서빙 직원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나? 뭐 약정 기간이 늘어나면은 이제 월 금액은 더 줄어드는 거고요. 무상 AS 되고 기간 내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서빙 로봇을 도입했을 때의 장점, 재밌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서빙하면은 팁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미국 팁이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기본 한 20%씩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제 팁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면 좀 그런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서비 로봇이 이제 서빙을 하는 내용이 데이터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당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당연히 비용 측면일 거고요. 책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스터디를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입니다. 로보아르테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버트 치킨.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라버트 치킨이라는 라버트는 아마 로봇을 굴려서 발음한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이제 로봇이 치킨을 튀겨주는 곳입니다. 거의 한 2시간에 100마리까지 튀길 수 있다고 하고 여기는 한국의 이제 VC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VC로 가셨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여자 CEO 분이시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 MIT 공대생들이 창업한 미국의 스파이스라는 회사를 보고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없네? 근데 나중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내가 여기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면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창업을 했다고 해요. 되게 추진력이 어떻게 보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요 치킨 튀김 로봇으로 투자도 시리즈 A 투자도 받으셨고 75억 정도 받으셨고 뭐 최근에는 BBQ에 계셨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뭐 약간 그런 거 하시는 분도 뭐 영업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로보아르테는 실제로 업장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의 이 주요 지역들 뭐 역삼이라든지 노년, 뭐 사당 이런 데 등등 해가지고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로봇이 튀긴 치킨 맛이 어떤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가져봤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유증기가 되게 몸에 해롭대요. 뭘 튀길 때 나오는 그 기름의 증기가 좀 해롭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또 힘들잖아요. 그 기름 앞에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게 만약에 가맹점을 늘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은 일정한 맛이나 일정한 레시피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기계가 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키오스크가 무조건 네. 매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주문받는 것만 세이브해도 사람 한 명 줄일 수 있는 거라서 그쵸. 거의 키오스크 수준으로 이런 로봇들도 원가를 좀 낮출 수 있으면은 거의 뭐 많은 부분 사용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맞아요. 아직은 원가가 그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이 뭐 한 번 어쨌든 렌탈이나 이제 구매를 하려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또 사실이고 또 이게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빨리 도입하는 곳들도 있지만 뭐 프랜차이즈 위주로 도입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좀 작은 업장들에서는 좀 약간 걱정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될까? 이거 확실한가?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고도화가 돼야겠죠. 많이 도입이 정말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자동화? 이런 건 또 한국 사람들이 뭔가 거부감이 없어서 맞아요. 한국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맞아요.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호스피탈리티 약간 이런 게 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는 뭔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뭐 저만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두 가지가 재밌었고 뭐 나중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출산율도 줄어들고 더 앞으로 가게들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들 점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어떻게 다음에 내년에 또 나오면 읽으실 건가요? 2024년 나오면 리서치가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이라서 계속 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미 벌써 새로운 트렌드들 많이 요즘에 너무 빨리 뭐가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확실히 그런 체감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작년에 쓴 책이다 보니까 거의 작년까지의 트렌드를 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진짜 막 나오는 AI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너무 빨리 변해요. 네. 이게 진짜 너무 트렌드가 빨리 변해서 이런 책도 낸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 책이. 맞아요. 아무튼 책 재밌게 읽었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